자, 가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 일단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로 한번 개념 설명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칠판 보면서 일단 머릿속에 쭉 익혀두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배우기 전에 1차 함수부터 먼저 배우게 돼요. 그러고 나서 2차까지 배우고 나머지 3차 이상은 우린 뭐라고 배우죠? 고차라고 배워요. 그럼 1차 함수는 우리가 대부분 제일 알고 있는 모양 꼴이 뭡니까? y는 ax 플러스 b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a 값과 b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하면 a가 양수면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고 a가 음수면 내려가는 거고 b 값이 양수면 y절편이 양수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a도 양수, b도 양수.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A는 음수지만 B는 양수.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A는 양수지만 B는 음수.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A는 음수지만 B도 음수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1차 함수도 엄밀히 따지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울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AX 플러스 B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일단 여기서 또 선생님이 하나 내 말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모르는 문자와 식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듯이 얘도 지금 절대값이 몇 개죠? 하나 있죠.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문장이 뭐냐면 절대값 개수에다가 1을 더한 것이 곧 식의 개수랑 똑같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가 절대값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범위가 몇 개 나와야 돼요? 식이 2개 나온다는 거야. 왜? 절대값에 1을 더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얘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기준으로 달라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식이 나오냐? y는 식이 두 가지로 나오더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클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으면 어떡하냐라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게 되면 얘는 항상 양수일 거니까 그대로 나올 거지만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만약에 탁 체크했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것과 기울기가 양수인 게 공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 무늬가 V자가 나온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이 말을 증명하시려면 절대값 하나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절대값이 몇 개죠? 2개가 되니까 범위가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범위가 3개 나오니까 식도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오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제가요 사실 이 범위 찾는 거 중학교 때부터 어려워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수직선 그리고요. 절대값 안이 0 되는 값을 표시한 다음에 퐁당퐁당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범위가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뭐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2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만 2보다 작다면 3번 x가 2보다 크다면 이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둘 다 음수 붙여서 나와서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더라. 만약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 있는 수, 예를 들면 0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플러스지만 얘는 마이너스니까 앞에 건 그대로 나오지만 뒤에 건 음수가 붙여서 나와서 얘는 3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오더라. 마지막 2보다 크면 쟤도 양수, 뒤에 것도 양수니까 이렇게 나와서 2x 마이너스 1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선생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y절편이 1이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래. 근데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1에서 끊긴다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나오면 3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3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더라. 그리고 2x-1은 2보다 클 텐데 기울기가 정확하게 반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바로 절대값 함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1페이지의 1번 내용이었고, 근데 그러면 1차 함수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A를 뭐라고 말하죠? 얘를 기울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야. 근데 우리 수학에서 기울기 한글로 주지 않고요. 대부분 기울기라고 주면 고등학교부터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나타내 준다라는 거야. 왜 기울기가 탄젠트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있고 세타가 있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배우셨을 거예요. 사인 세타를 찾을 수 있고 코사인 세타를 찾을 수 있고 탄젠트 세타를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웠죠? 특수각 0도, 30도, 45도, 60도, 그 다음에 90도. 자, 이거 빨리 외우는 방법이 뭐였죠? 일단 모두 다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다 분모가 다 2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분모는 2분의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뭐예요? 사인은 0, 1, 2, 3, 4 하나씩 늘어나고 코사인은 거꾸로 4, 3, 2, 1, 0 거꾸로 줄어들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탄젠트는 왜 기울기를 뜻합니까? 그러면 얘들아, 탄젠트 어떻게 쉽게 외웠었어? 스펠링, t를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해서 탄젠트를 나타내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게 곧 탄젠트랑 똑같은 의미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인 0, 얘는 루트 3분의 1, 얘는 1, 여기는 루트 3, 그 다음에 수학에서 0분의 1 꼴은 언제만 존재하죠? 수 2,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미적분 1의 함수의 극한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여긴 그냥 일단 여러분들은 무한대다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이 탄젠트가 곧 기울기 테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면 y 1,2를 지나고 1,2를 지나고 탄젠트가 45도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탄젠트가 45도라는 건 결국 1을 의미할 거니까요. y는 x를 쓰고 1 넣었더니 2 지나면 되니까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1차 함수고 옆에 절대값 함수는 제가 방금 해드렸다. 절대값 개수와 1을 더한 게 총 식이 개수랑 똑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1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차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겹도록 제일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2차 함수라고 하면 일단 가장 기본 모델이 어떻게 생겼죠? y는 x제곱이라는 가장 기본 모델이 있어요. 그럼 이 기본 모델만 좀 봐도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과 y는 2x제곱과 y는 10x제곱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1 넣으면 1, 1 넣으면 2, 1 넣으면 10이니까 결국 같은 x값에 대하여 뭐 어떤 값? 다른 y값을 가져야 되는데 앞에 개수가 크면 클수록 더 가파라지니까 1 넣었더니 1, 1 넣었더니 2, 1 넣었더니 10이면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점점 가파른 곡선이 나오더라. 따라서 앞에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모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그럼 음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음수는 결론적으로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야. 근데 얘랑 똑같이 y는 마이너스 2x제곱과 y는 마이너스 10x제곱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면 똑같죠? 같은 x값에 라고 가정을 해보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1 넣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면 이렇게 된 그래프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를 음수면 작을수록 모아지고요. 양수면 클수록 모아져요. 이렇게 외우긴 너무 힘드니까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다? 결론적으로는 y는 a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요 a의 무슨 값? 절대값이 클수록 점점 그래프 모양은 뾰족해진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아니면 이걸 그냥 뾰족이라고 해줄게. 뾰족해진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0에다 절대값 씌우나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씌우나 사실 그래프 개형은 위로 볼록이냐 아래 볼록이냐의 차이지 그래프의 폭은 똑같이 그래프가 나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y는 우리가 a의 x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2차 함수만이 갖고 있는 누구? 바로 꼭지점이라는 게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꼭지점 m, n이라고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이 꼭지점은 왜 중요합니까? 라면 2차 함수에서 이 꼭지점은 뭘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대칭 직선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꼭지점을 가진 놈이 있었어. m, n. 그럼 이 꼭지점이 우리에게 주는 건 이 이차함수는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직선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꼭지점이 이동한다라는 건 대칭 직선도 같이 이동한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만약 이 그래프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이면 잘 생각해봐. 이 대칭 직선은 x는 이라고 나오니까 이 그래프를 붙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전혀 영향이 없어요. 단지 오른쪽 왼쪽으로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칭 직선은 x축 평행 이동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y는 2의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4란 놈이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이동시키면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라면 대칭 직선부터 생각해보면 얘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데 만약에 대칭 직선까지 구해달래. 평행 이동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개를 옮겨보면 y는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니까 앞에 2의 x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y축으로 2만큼 움직이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 6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대칭 직선을 찾아보니까 x는 2인데 x를 1만큼 움직였으니까 1만큼 움직인 x는 2가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거 배우셨죠? 우리가 점이냐 함수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평행 이동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점은 평행 이동하면 부호가 어떻게 되죠? 부호가? 점은 부호 그대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함수는 부호 반대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 그대로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a, b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점은 감사합니다 하고 a 플러스 p, b 플러스 q라고 바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함수라는 게 선생님 뭡니까? 라고 하면 함수는 일단 y는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함수라고 해요. 근데 애들이 뭘 착각하냐? y는으로 시작하는 게 함수인데 x는으로 시작하면 얘는 뭐냐? 이건 함수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엄밀히 따지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점에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얘도 부호가 그대로 1 더해져서 2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도 우리가 단순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놈이 있을 때 요 abc가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다 이거야. 첫 번째, 이 a가 해주는 역할은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거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은 a가 플러스일 때고 위로 볼록은 a가 마이너스일 때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이 C가 주는 영향은 바로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바로 Y절편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일단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일 거고 Y절편이 여기인데 Y절편에 지금 양수 쪽에 있으니까 얘도 C도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근데 애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 이 B다 이거야. 이 B는 당장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보이지 않고 어디서 보입니까? 라면 이 B의 부호를 찾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다? 축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라는 거야. 근데 우리 수학에서 2차 방정식에서 축 공식이 뭐였지?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뜻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가 되면 얘 양수고 얘랑 만나서 음수인데 지금 축이 양수 쪽에 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B는 뭐일 것이다? 음수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 하나 꿀팁 좀 알려주세요.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이 B를 찾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하면 뭐로 외우셨죠? 그렇지, 같다로 외우셔도 된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 같다, 다르다 이렇게 외워도 된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축이 어디 쪽에 있냐가 중요하다 이거야. 만약에 축이 다 쪽에 있으면 A와 B는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A가 양수였으니까 B가 음수 나온 거야. 근데 만약에 그림이 이쪽에 그려져 있어. 그럼 축이 가 쪽에 있으니까 A와 B는 부호가 같을 거니까 A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더라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같다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거 설명한 게 지금 이 페이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보시면 이차 함수의 성질이 있는데 이거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외우면 큰일 나요. 여기서 외워야 될 건 축의 방정식만 외워주시면 된다. 이거 막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 이거 외우다가는 나중에 계산 실수하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 2차 함수가 제가 여러 문제를 풀어봤는데 2차 함수는 그림이 여러분 총 몇 가지 유형이 있죠? 2차 함수는? 집중하셔야 돼요. 2차 함수는 총 3가지의 그래프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2차 함수가 x축과 2점에서 닿을 수도 있고요. 2차 함수가 x축과 1점에서 닿을 수도 있고요. 2차 함수가 x축과 안 닿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저 2차 함수가 x축과 2점이냐 1점이냐 안 만나냐는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2차 함수가 x축과 2점에서 만난다는 건 실질적으로 2차 함수의 근 자체가 2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실근이 2개 나오더라라는 거고 얘는 아마 인수분해가 y는 요렇게 2세트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x축과 닿고 있으면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죠? 근이 중복된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중근은 근이 1개예요? 2개예요? 2개입니다. 얘도 실근은 2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중근은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중근도 2개입니다. 근데 왜 2개요라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붙고요. 얘는 바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란 말이 붙어요. 근데 중근의 뜻이 근이 중복된다를 의미해서 우리가 줄여서 중근이라고 한 거지 같으니까 이야 라고 중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도 실근은 2개 들어가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된다? y는 x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왜? 얘네 둘이 식이 똑같을 거니까 제곱 형태로 묶인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가 조금 조심해야 돼. 얘는 실근이 없겠죠? 실근이 없는 게 맞는데 얘는 그럼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냐? 그냥 여기가 2차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다 2차식이 나온다고 해서 다 실근이 0개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공중에 붕 떠 있으면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플러스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함부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실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근데 사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사실 판별식이 다 0보다 거의 작은데 인수분해가 안 돼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같은 건 말이 안 되고 클 수 있다라는 거야. 다만 그 인수분해 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뭐가 돼서 이용해서 나온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나올 뿐이다. 그래서 좀 인수분해가 좀 더럽게 나올 뿐이지 무조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실근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2차식이 나오면 제발 부탁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형태가 뭐냐면 여기 2차식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무리 굴려봐도 1단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애들 대부분 뭐 하는지 알아? 내가 제일 싫은 거. 근의 공식을 바로 쓰더라고. 여러분, 인수분해 안 되면 절대 근의 공식 쓰시면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다음 조건이 뭡니까? 바로 판별식으로 가셔야 돼요. 판별식을 갔더니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 나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여기선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끝이야. 여기서는 허근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면 여기서 바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바보같이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근의 공식 쓰는 게 아니라 판별식 거쳤다 가야 된다는 거. 왜? 이 힘이 요곳의 알고리즘이 제일 많이 쓰일 때가 언제냐? 바로 고차방정식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차방정식을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미적분 1에서 도함수의 활용 쪽이 아마 좀 탄탄하게 갖춰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2차식이 나오면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판별식 써보고 인수분해 해야겠다. 3차식도 똑같아요. 3차식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래서 판별식을 쓸 수 있냐? 3차식 판별식은 없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대부분 3차식이 나오면 제 손모가지를 걸고 이 근방 서울여 숙문 이대부고는 3차식이 나오면 한 번은 인수분해 돼요. 한 번은 딱 인수분해 돼요. 딱 한 번.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3차식 자체가 어떤 모양꼴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이런 꼴로 돼요. 여기 1차식, 여기 2차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걸 궁금해하면 얘는 그래도 머리가 좀 있는 친구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여기 대답하는 친구가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에서 왜 1차 함수, 2차 함수, 고차 함수 왜 나눠서 푸는지 아세요? 그냥 함수 이렇게 가르치면 될 걸 왜 차수를 나눠서 가르치는지 아세요? 차수에 따라서 차수가 주는 힌트가 있기 때문이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1차 함수 여러분 1차 함수는 x축과 닿는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 기본값이 몇 개죠? 한 개예요. 이거 딱 봐도 그림에서 지금 한 개 같거든요. 기본값이.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나와요. 그럼 또 물어볼게. 2차 함수는요. 가장 기본값, x축과 닿는 점의 기본값이 몇 개죠? 2개예요. 아, 근데 선생님, 2개 될 때 있고 서로 같은 2개 될 때 있고 0개 될 때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거야. 이 2개가 모두 다 실근이면 서로 다른이면 2개고 중근이면 그냥 우리가 중근이라고 말하고 없으면 실근이 없으니까 얘를 허근이라고 말한 것 뿐이야. 결국엔 2개를 만족해야 돼. 2개 플러스 허근 2개. 얘는 그냥 실근이 2개. 서로 같은. 얘는 허근이 2개. 실근 0개. 그럼 결국엔 0 더하기 2에서 2개. 1개 더하기 1개에서 2개. 2개 더하기 허근 0개. 그래서 2개. 항상 이 2개씩은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3차 방정식은 3차 함수는 가장 기본값이 몇 개일까? 3개야. 그렇지. 이거 3개야. 근데 어떻게 3개입니까? 그러면 3차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가장 기본, 디폴트 값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그럼 선생님 궁금한 거 있는데요. 3차는 그러면 늘 3개입니까? 아니요. 얘도 지금 2차인데도 불구하고 2개가 될 때가 있고 중근이 있고 허근으로 2개 가질 때 있듯이 3차도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들 미적분원 배우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3차는 이런 모양도 있어요. 3차는 이런 모양도 있고요. 3차는 이런 모양도 있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3개예요. 근데 뭔 3개라고 말해야 돼? 실근 3개라고 하셔야 돼요. 그 말 뜻은 얘는 허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제 수업은 항상 2학년 거를 녹여서 설명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우찬아? 일단 실근이 너 눈에는 몇 개가 보여? 2개지. 근데 사실은 이 2개, 여기가 무슨 근이지? 그치. 그럼 몇 개야? 3개야. 얘도 실근이 3개야. 그리고 허근이 0개가 돼서 사실상 총 3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 다만 요 실근의 3개가 1개 플러스 2개 나와서 3개가 되는 것 뿐이야. 그럼 얘는 몇 개일 것 같아? 1개지. 근데 조심해야 돼. 실근 1개라고 말하면 안 돼. 3차식이니까 가장 기본값은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나머지 뭐? 허근 2개를 갖는 거야. 그럼 얘 봐볼래? 얘는 내 눈에는 몇 개처럼 보여? 하나처럼 보이지. 그럼 하나의 허근 2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근 3개가 중복된다 그래서 무슨 근? 3중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실근이 1개지만 엄밀히 따지면 얘는 3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3중근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승현이는 지금 미적분 2 배우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좀 현실에 와닿을 거야. 너는 이쪽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럼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하면 2차 함수는 근을 2개 가지니까 인수를 2개 갖고 중근은 2개지만 같으니까 하나로 합쳐졌고 얘는 허근이니까 그냥 2차씩 나왔지. 그럼 얘도 똑같은 논리로 가. 얘도 근이 3개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얘는 하나가 중근이니까 이렇게 나와. 얘는 하나가 허근이니까 하나는 인수분해 되지만 하나는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이 나오고 여기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이게 뭔가 그 길이 보이세요? 아, 이런 원리로 가는구나. 그럼 이게 그대로 4차식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 2학년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꼴랑이 봤자 4차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얘는 3개가 다 같으니까 3차 모양으로 나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 모양 보고도 실근의 개수만 보고도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랑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게 머릿속에 잘 잡혀있는 친구들은 2차 함수가 오히려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야. 야, 3차는 이렇게 모양이 다양한데 2차는 꼴랑 3개밖에 없어. 2개냐 하나냐 없냐. 그러면 사실 문제를 보고도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를 알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결국 우리 수학에서 차수 1차, 2차, 3차 이런 차수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바로 뭐냐? 실근의 개수. 미안, 잘못 말했어.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총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3차면 3개 가져야 돼. 4차면 4개 가져야 돼. 다만 그 4차 안에서도 너 4차 배우고 있니? 미적분투에서. 지금 어디 나가, 미적분투? 아, 삼각함수야? 뒤에 함수표가 안 나갔구나. 나중에 4차 가면 4차도 얼마나 모양이 다양한데. 4차 가장 기본값은 W야. 근데 4차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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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했네. 이렇게. 그럼 딱 봐도 어떻게 되겠어? 얘는 4개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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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실근 몇 개? 2개. 허근 몇 개? 2개 갖는 거야. 얘는, 이거 한번 말해볼래? 얘는 2개지. 근데 접하고 접하니까 중근 2개, 2개 나오니까 얘 모양이 요렇게 제곱, 요렇게 제곱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선생님이 뭐로 한 거냐면 6번 내용 한 거예요. 6번에 2차 함수 식 만들기라고 돼 있어. 꼭지점을 알면 당연히 꼭지점으로 식을 세워도 되지만 X축과 접한대. 그럼 애들이 X축과 접한다. 그러면 그냥 그 식을 외우려 하지 말고 X축과 접한다라는 건 근이 하나로 중근이네요. 그럼 요런 모양꼴로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항상 X축과 접한다 그러면 바로 이 식을 썼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라고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두 교점을 지난대, 두 점을 지난다는 건 결국 이런 그림이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X축과 2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세웠던 거군요 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만약에 그래프가 3점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프가 3점 지난다라는 건 대부분 어떤 식을 줄까? 어떤 바보가 이렇게 주진 않겠지? 이렇게 3점 안 줘요. 이렇게 3점 주면 땡큐긴 해. 왜? 이 2점이 결국 근일 거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고 최고차항 모르니까 K라고 두면 요 점을 대입해서 K 찾으면 되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3점을 줄 때는 언제만 3점을 주냐면 그냥 아무 점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지난다 나와. 그럼 애들 멘붕 온다고. 저거 갖다 어떻게 2차 함수를 세우지? 얘들아, 모르는 문자가 3개면 점도 몇 개? 3개 줘야 되잖아. 그래서 나한테 점 3개 줬다라는 건 내가 얘를 그냥 생으로 이렇게 두고 풀어야 되는구나. 왜? 모르는 문자 3개니까 식 3개, 점 3개 준 거랑 똑같은 이유구나. 라고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게 지금 6번 내용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에 한번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 자, 7번. 왜? 네 거야? 이거? 아빠인데? 옆에 거 누르면 되지. 오케이. 자,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 7번이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7번이. 이게 거의 1등급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이 7번이. 자, 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빠른가요? 얘들아, 빨라? 안 빠르지, 소민아? 응. 소민아, 오늘 잘 봐야 된다? 저기, 너랑 맨날 같이 다니는 친구 누구지? 네. 이름 뭐야? 누구? 현성? 아까 너랑 같이 있던 친구. 다솔이? 난 너가 다솔이보다 잘 볼 거라는 걸 믿어. 진짜야. 우연치 않게 우리가 1회차는 너가 잘 볼 수도 있어. 진짜야. 자,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고 일요일에 걸쳐서 아마 오늘 아니면 일요일에 걸쳐서 저랑 엄마랑 아마 상담 전화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화목일은 오늘 제가 한 방에 그냥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한 2-3명 할 것 같고 일요일날 나머지 또 한 4-5명 해갖고 다 끝낼 거니까 오늘 원장님이 설명회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오늘 엄마한테 전달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절대값 기호입니다. 요건 끝났고, 자, 절대값. 아마 잠깐, 우리 친구들이, 그거 안 갖고 왔네.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이 절대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학교가 딱 2군데예요. 어디랑 어디일 것 같아? 숙문이랑 이대부고예요. 서울역은 잘 안 내요. 신기하게. 근데 숙문하고 이대부고 가는 친구들은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당연히 중앙여고랑 중앙고는 그냥 의무예요. 왜냐면 중앙여고랑 중앙고가 좀 숙문이랑 스타일을 좀 비슷하게 내더라고.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중앙여고, 중앙고, 이대부고, 서울, 숙문고 요 4개 학교는 요 절대값 함수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서울여고는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신기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여기서 말하는 절대값 함수는 아까처럼 절대값 개수의 1 더한 게 시계 개수다. 그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y는 어떤 fx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하나 기본값 잡고 갈게. 기본값 요런 함수가 있었다 이거야. 연두 색깔. 근데 내가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총 4가지 짓을 할 거야. 1번. 만약에 선생님 y는 절대값 fx 하면 어떻게 하죠? 2번. 선생님 만약에요. y는 fx 안에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하죠? 3번. 선생님 만약에 y에다만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4번은 지금까지 선생님 여기서 4년 있으면서 이대 숙문 서울여에 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논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뭐냐면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자, 가볼게. 애들이 이거를 아직도 못 외우는 친구들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외우는 거랬지. 이해하면 자동으로 외워져. 자, 갈게, 준영아. 자, 준영아. 여기다가 요 x에다가 1을 넣었어. 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근데 거기다가 얘는 알고 봤더니 양수였고 얘는 알고 봤더니 음수였어. 하지만 저기 전체에 뭐를 씌우는 순간?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얘도 무슨 수? 양수. 얘도 무슨 수? 양수야. 그 말 뜻은 여기에 어떤 x값을 넣든지 간에 음수와 양수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절대값을 씌우면 음수는 나올 수 없다야. 그 말 뜻은 이 그래프의 무슨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음수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음수 부분을 지울까요? 그건 아니고 음수 부분의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 부분이 되니까 너네가 저기 눈에 보이는 음수 부분 쪽을 뭐 해라? 접어서 올려라. 그래서 내려오다가 접어서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 그럼 애들이 두 번째를 좀 착각해. 근데 그럼 두 번째는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하면 이런 상상을 해볼게. 우리가 f1 값이랑 f 절대값 1 값이랑 f 절대값 마이너스 1 값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에다가 절대값이어도 어차피 1이니까 얘는 f1 값 찾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었지만 어차피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어때? f1이 똑같이 나와. 그 말 뜻은 뭐냐면 양수 쪽 넣은 값과 음수 쪽 넣은 값은 항상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야. 왜냐면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넣은 거, 2 넣은 거랑 마이너스 2 넣은 거, 4 넣은 거랑 마이너스 4 넣은 거. 결론적으로는 이 그래프에서 이쪽 그림과 이쪽 그림은 데칼코마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선생님 제가 얘들아 데칼코마니 어떻게 하는지 알지? 종이를 반 접은 다음에 펴서 이쪽에 그림을 그리면 접었다 피면 어떻게 돼? 이쪽이 그대로 묻어나지. 그럼 얘도 똑같아. 여기가 접는 선이야. 이걸 접는 선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그럼 이 그래프를 접었다 피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W 모양의 데칼코마니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 여기는 지금 이 부분도 있었는데 왜 이 부분은 여기 안 그리셨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데칼코마니를 할 때 무조건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종이를 할 때 이렇게 접었다 피려면 이 선을 넘어가는 건 필요가 없어. 딱 이 선까지 그린 것만 필요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접는 선을 기준으로 접는 선 벗어나는 쪽은 필요가 없고 접는 선보다 안쪽에 있는 이 부분만 필요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걔를 접었다 피면 이렇게 되니까 아, x에다가 절대값을 붙였다는 건 요로 데칼코마니 하라는군요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 졸면은 지방대 가요. 준영아, 우리 지방대 갈까? 이렇게 돈 투자하고? 아, 이거 존나 아깝지 않아? 내가 지금 화목일 어머니들하고 상담해보면 어머니들이 그래도 몇몇 학부모님들이 나도 거기에 동의해. 뭐냐면 이렇게까지 시켜서 이런 돈을 지금 학원비를 내고 있다 이거야. 오늘 준영이 학원비 결제했지? 얼마 결제했어? 너 뭐 이렇게 많아? 또 다른 과목도 하니? 수학만 해? 수학만 하는데 90 얼마 결제했다고? 아, 그래? 이렇게 많니? 겉봐, 얘들아. 지금 수학만 하는데도 90 얼마 했다. 근데 야, 이거는 좀 많이 결제한 것 같은데? 뭐지? 얘 잘못 결제한 거야. 우리 뭐 저기 서비스 주니, 너가? 형님 뭐 팁 주는 거야? 생각보다 많은데? 아, 모르겠다. 1월달이어서 그런가? 아무튼, 시간이 늘어나서 그런가 보다. 수업 시간이.
2시부터 7시까지요. 5시간. 그럼 똑같은데? 아, 그렇지. 지금 1월이니까. 아무튼. 그거 봐, 얘들아. 그럼 잘 봐. 우리 9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 주 며칠 나와? 아, 주 3일 반이지, 우리. 주 3일이면 3번 나오고. 하루에 와서 몇 시간 공부해? 5시부터 10시면 5시간이야. 그럼 15시간이지. 그걸 4주. 그럼 60시간이야. 그걸 60으로 나눠봐. 1점 얼마야? 그 말 뜻은 뭐지? 1.5 정도 되네? 1.5? 그럼 지금 1시간에 얼마? 15,000원. 여러분도 지금 1시간에 15,000원짜리 수업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살짝 졸았어. 근데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2025년도에 처음으로 얼마를 넘었어. 자, 밖에 나가서 졸라 일해도 1시간 일해도 10,000원밖에 못 버는데 여기선 1시간 졸면 15,000원이 날라가. 이거 안 맞아. 타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학원에서 졸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야. 돈 아껴야 되더라. 선생님도 재수했거든. 선생님도 한 달에 80만 원짜리 학원 다녔단 말이야. 근데 재수부 80만 원 지금 너네보다 싼 거 같지? 학원비만 80이야. 특강, 학원 교재, 그리고 재수부는 버스비도 내야 돼. 학원 버스비 타려면. 한 달에 10만 원. 그럼 80만 원에 10만 원, 90만 원이지. 특강이요. 여러분들 학원비 특강 우리 얼리버드 1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수부 특강은요. 한 과목당 거의 4, 50회요. 그럼 2과목 들었어. 자기가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그러면 못해도 90 찍히죠. 아까 90만 원 180이에요. 한 달에 200 찍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수부 가면. 그러니까 얘들아, 재수 없이 대학 가라는 이유가 돈 아끼자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요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너네랑 똑같은 돈 내고 다니는데 어떤 친구는 90만 원 내고 900만 원 효과 가져가고 어떤 친구는 90만 원 내고 9만 원 효과 가져가. 그러니까 나는 돈이 아까우니까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깨우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노력해 주세요. 깨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땐 내 탓해. 그럼 내가 어떻게든지 깨워줄게. 근데 막 그냥 너무 힘든 날은 선생님도 이해 가. 얘가 진짜 아침부터 막 다른 학원 갔다가 수학하고 나서 막 병든 닭처럼 꾸꾸꾸 비둘기 돼가고 있어. 꾸꾸꾸꾸 이렇게 계속 고개 떨고. 그럼 선생님도 미안하지. 못 깨울 때도 있어. 때로는 미안해서. 근데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은 깨워서 공부시켜야 되는 이유가 아까워. 아깝다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저한테 뽑아가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월급을 다 받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돈을 내도 나는 항상 고정급이야. 그 말 뜻은 뭐냐면 너네들은 비싼 돈 냈을 땐 나한테 더 많이 뽑아가야 되고 너네들이 더 저렴할 땐 내가 주는 것만 받아가도 충분하다고 봐.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졸면 안 되니까 최대한 깨려고 노력하고 스탠디 책상 더 놔주세요. 그럼 내가 더 사달라고 할게 학원에. 그리고 저 뒤에다 3개씩 넣을게. 그러니까 노력을 해. 아니면 칼로 자기 팔을 좀 찔러 보시고 자극을 줘봐. 자극. 근데 선생님도 가끔 졸릴 때 진짜 무슨 취한 애처럼 막 졸 때도 있거든. 그럴 때는 그냥 말하고 그냥 잠깐 엎드렸다 깨고 여기 문 열면 밖에 나갈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 뛰어갔다 하시고 여기 창문 열어줄 테니까 창문으로 봐도 돼. 너무 졸리면 여기 창문 열어줄게. 그럼 창문으로 봐도 돼. 추우면. 왜냐면 지금 여름이면 모기 때문에 못 열지만 겨울엔 모기가 없으니까 이 창문 열어줄 테니까 여기서 선생님 이쪽만 쓰면 되잖아. 저쪽으로 가면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창문이. 아, 여기, 아니다, 여기서 봐. 이쪽이 아니라 일로 보고, 내가 이쪽 가면 저쪽 창문으로 봐. 알았지? 자, 가보도록 할게. 자, 근데 얘들아, 이거를 절대값 X가 있을 때 Y축에 대해서 지금 데칼코마니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외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공수원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을 때가 있거든요. 수학에서. 언제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을 때가 있어. 언제게? 바로? 아는 애 없네. 바로? Y축 대칭할 때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을 때는 X축 대칭할 때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얘 지금 Y축에 대해서 접었다 폈거든. 그럼 Y축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X 대신에 절대값 X가 붙었다는 건 다시 말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랑 사실 같은 논리인 거야. 왜? 1 넣으나 마이너스 1 넣으나 같고 2 넣으나 마이너스 2 넣으나 똑같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X의 절대값 붙어 있다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Y축 대칭이랑 똑같구나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딱 안 봐도 비디오지. 얘는 뭐겠어? Y 대신에 절대값 붙었어. 그럼 무슨 축 대칭할 것 같아? X축 대칭한다는 거야. 왜? 얘 자체가 마이너스 Y랑 사실 똑같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근데 그러면
어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를 구해야 됩니까? 라는 거야. 어디 부분을. 근데 얘들아, 이것도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다 1 넣었어. 그러면 절대값 Y가 F1 나왔거든. 근데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4가 나왔대. 그럼 얘들아, 절대값 Y가 4라는 거 Y는 뭐 아니면 뭐지? 풀마 4가 되겠지.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나의 X값을 넣었는데 Y값이 2개 나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그림을 잘 생각해봐. 가장 기본값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하나의 X값에 Y값이 2개래. 그럼 예를 들면 잘 봐. X를 넣어서 나왔어. 근데 얘가 아니라 반대쪽도 있대. X를 넣어서 나왔어. 얘 반대쪽도 있대. X를 넣어서 나왔어. 반대쪽도 있대. 아,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X값을 넣어서 나온 이 위쪽 부분이 아래쪽으로 접었다 펴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음수 쪽을 버리고, 아니, 왜 이제 애들이 이걸 집어내? 왜 얘는 음수 쪽 버리고 얘는 음수 쪽 안 버렸니? 얘들아, 잘 생각해봐. 절대값 Y가 4라는 건 이 절대값은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음수 쪽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양수 쪽이 X축 대칭에서 이런 모래시계 형태의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인데 그럼 걔는 X축 대칭을 하라는 건데 어디를? 양수 쪽 부분을.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어떻게 쉽게 요기시키냐면 X에다 절대값 붙으면 1, 4, 4분면을 Y 대신에 절대값 Y 붙이면 1, 2, 4분면을 대칭시켜라 라고 가르쳐. 그래서 이쪽을 대칭시키면 이쪽으로, 이쪽을 대칭시키면 이쪽으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4번은 아직까지 학교 시험에 안 나왔거든? 근데 내가 한번 너네들 대답하는지 봐볼게. 이거 정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누구랑 모양이 똑같지? 3번이랑 똑같아. 근데 3번이랑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착각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지. 결론은 모양은 똑같아. 근데 이 모양이 어떻게 탄생했는지가 중요한데 얘 봐봐. 이건 그냥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얘는 이 부분이 욜로 데칼코마니, 이 부분이 데칼코마니 됐지. 근데 얘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이 욜로 데칼코마니, 이 부분이 욜로 데칼코마니예요. 왜일까, 준영아? 왜일까? 잘 생각해봐. 이쪽이 이쪽으로 오려면 어떤 짓을 해야 돼? 이쪽이 이쪽으로 오고 싶어, 얘들아. 어떤 짓을 하면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올 수 있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해볼게. 꽝, X축 대칭시키고, Y축 대칭시키고, 꽝, X축 대칭시키는 거야. 이쪽 부분을 접었다 피고, 접은 걸 한 번 더 접었다 피는 거지. 우리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모두 다 하는 거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잖아. 그래서 이거 봐봐.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Y축 대칭,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Y축 대칭. 둘 다 하니까 얘가 바로 원점 대칭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접었다 피고 일로 가서 여기로. 이쪽이 접었다 펴서 이쪽으로. 그래서 모양은 똑같을지언정 사실은 원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른가요? 안 빠르죠? 오늘 주간 테스트 걱정되나요? 안 되죠? 잘 볼 거니까. 난 너네들을 믿으니까. 네? 일요일 날요? 너네 저거 해야지. 원풀 투. 재시험도 있어요. 여러분 재시험 있어요. 재시험. 근데 재시험 지금 커트라인을 안 정했어요. 지금 어제 화목 일반 평균이 16.8 나왔어요. 16.8. 20점 만점이야. 20문제 보거든요. 20점 만점에 16.8 나왔습니다. 화목 일반이.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자극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학원이 총 반이 5개가 있어요. 월수금 3개, 화목일 2개. 월수금에는 어떻게 보면 심화, 응용, 기본. 여기는 응용, 기본이 있어요. 그 말 뜻은 뭐냐? 심화, 응용 2개, 그 다음에 기본 2개. 이렇게 있겠죠. 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무슨 뜻이냐? 같은 응용끼리도 반이 나눠져 있어요. 같은 기본끼리도 반이 나눠져 있죠. 그건 몰라요. 지금까지는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화목일 응용이나 월수금 응용이나 전 같다고 보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첫 주간 테스트. 첫 주간 테스트로 이제 어디 응용이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응용이고 조금 더
연습해야 되는 응용인지가 오늘 이후로 나눠질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는 20점인데 쟤 때문에 반평균이 떨어졌으니까 저는 왜 피해봅니까? 아이, 그러진 않지. 선생님이 알지. 얘가 여기서 19랑 저기서 19는 같아. 근데 내 말은 일단 이 반끼리도 나는 경쟁을 붙인다 그랬어. 여기는 인원수가 많아요. 화목일 응용은 16명이에요. 올 여자예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쨌든 남자가 더 적고 여기 여학생 오늘 한 명 결석했으니까 오히려 남학생 딱 3명으로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지. 수업 분위기로 따지면 16명 있다 보니까 조금 빡빡해요. 조금 더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건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인원수가 왜 많은데 빨리 나가요? 인원수가 많아지면 애들마다 편차가 크다 보니까 좀 빨리 나가게 돼요. 근데 인원수가 적으면 한 명 한 명 한 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이 이해를 못하는 것과 16명에서 한 명이 이해 못할 때는 16명에서 한 명이 이해 못하는 건 버리고 간다라는 거지, 우선. 걔는 따로 해줄게. 근데 여기서 한 명은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너 이해 안 갔어? 그럼 내가 다시 해줄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수금이 더 천천히 꼼꼼히 나가는 건 맞아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월수금 화목일이 절대 똑같이 수업 나갈 수는 없어. 같은 진도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니네가 진짜 더 꼼꼼하게 해줘.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한 적 없어. 어제 화목일반 할 때. 그리고 진짜 걔네들은 어느 게 조금 점프하는 구간들이 있었어. 문제 풀 때.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웬만하면 거의 꼼꼼하게 가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내 기준에선 내가 더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만 잘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결과를 보고 결정을 지읍시다. 자, 가우스 함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우스 함수. 자, 가우스 함수라 그러면 아마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함수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절대값 함수.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값 함수도 있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제 가우스 함수인데, 이 가우스 함수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교육과정에서 조금씩 빼고 있거든요. 근데 가우스 함수는 아직 안 뺐고요. 가우스 함수로 인수분해되는 식은 교육과정 외로 뺐어요. 여러분들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덕을 볼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y는 가우스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 번쯤은 봤죠. 여러분들 그 핸드폰 게임 어플 중에 그 뭐죠? 계단 졸라 올라가는 거? 천국의 계단인가? 무한의 계단? 그것처럼 계단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가우스 함수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가우스 함수 항상 옆에는 뭐라고 써 있죠? x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 말 뜻은 뭔지 몰라요. 무슨 뜻이냐? 가우스 2.7이 있었다 이거야. 그럼 준영아, 2.7보다는 작으면서 제일 큰 정수 몇이야? 얘는 이해하네. 가우스 4.99 나왔어요. 준영아 뭐지? 4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소수점 버림하라는 거야. 버림. 소수점은 버림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음수로 가면 일이 커져. 가우스 마이너스 2.7이면 어떻게 되니? 뭐겠어? 마이너스 2.7보다는 작으면서 제일 큰 정수. 그치? 얘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럼 얘는 버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올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가 올라가면서 마3으로 오히려 내려간다는 거지. 그럼 똑같이 가우스 마이너스 4.99라는 것은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얘는 그냥 깡패인 거야. 왜 깡패냐면 0부터 1까지 사이에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0으로 취급하자 이거야. 0.0부터 0.99999까지는 다. 그리고 1.0부터 1.999까지는 다 모조리 1로 퉁치자 이거지. 그래서 얘는 계단 형태의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런 거. 이해 가세요? 혹시 이거 미적분 원 듣는 애 손 들어봐. 미적분 원 듣는 애들 이거 어디서 나오지 않았어? 미적분 원에서? 어디서 나왔어? 그치, 함수의 연속에서도 나왔지. 극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가우스 함수는 대표적인 무슨 함수라고 말해? 정수마다 불연속 함수라고 대표적인 말해. 왜?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이지. 근데 언제마다? 정수마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지만 유리수일 때는 어때? 연속이야. 극한값이 존재해. 왜? 1.5에서는
우극한, 좌극한 값이 똑같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가우스 함수가 정수마다 불연속 함수. 정수마다 극한값과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른 함수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만 가르치면 되는데 아까 말했지. 이 근방에서 서울용어는 안 됩니다. 또 서울용어는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학교고 숙문이랑 이대부고랑 중앙고랑 중앙여고는 좀 어떤 걸 좋아하냐면 모험적인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너 이거 배웠어? 그럼 이거 내가 살짝 꼬아볼게 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얘를 만약에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이거야. x 마이너스 가우스 x는 도대체 뭐가 되냐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가우스도 엄밀히 따지면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결정되거든. 무슨 뜻이냐? 얘들아, 준영아 너가 말해봐. 가우스 x가 예를 들어서 x가 0부터 1까지는 다 뭐로 대답하지? 0. 1부터 2까지는 1. 계속 올라갈 거야. 그치? 그 말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얘 자체는 0이 될 거니까 y는 x가 나온다는 거야. x가 만약에 0부터 1까지. 하지만 x가 1부터 2까지는 얘는 1이 나올 거니까 y는 x-1이 나온다는 거고 x가 만약에 2부터 3까지면 얘 자체는 2가 나올 거니까 y는 x-2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걸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냐? 자, 잘 봐. 0부터 1까지는 y는 x래. y는 x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y는 x 빼기 1이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이 1이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1부터 2까지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2부터 3까지는 다시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생겼다. 이런 함수가 나오는 게 바로 대표적인 y는 x-x, 가우스 x야. 이해 가십니까? 요것도 하나 봐두면 돼요. 이것도 어디서 나오겠어? 극한 연속에서 나오겠지. 얘도 또한 정수마다 불연속이거든. 얘는 쉬워요. 이거 너네 어떻게 배웠어? 가우스 x는 우극한일 땐 뭐가 나오고? 자기 자신이 나와요. 하지만 좌극한일 땐 뭐 나왔지? 자기 자신보다 하나 작은 게 나온다고 배웠을 거야. 얘도 똑같아. 얘도 우극한이면 자기 자신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좌극한이 뭐 나와요? 자기보다 하나 더 큰 거 나와요. 1 나오죠, 항상. 이해 가십니까? 어렵니? 넘어갈게. 자, 이제 마지막 진도입니다. 제가 9번, 10번, 11번 한꺼번에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럼 힘들겠지. 선생님이 헬스장을 다니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지금 방금 해버렸어. 이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PT 수업을 받거든요. 그럼 막, 알지? 한 20개 하라고 하는데 10개쯤에 도저히 팔이 안 올라가. 그럼 선생님이 그래. 힘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난 속으로 그래. 이씨, 졸라 무거운데 뭐가 아니야. 졸라 팔이 안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힘든 것도 아니냐.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네들한테 하고 있었어. 선생님 이제 앞으로 그런 말 안 할게. 얘들아 이거 존나 힘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힘내. 맞잖아. 얘들아 이거 존나 힘들어.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힘내. 이제 너네들한테 이제 현실만 말해줄게. 승현아, 웃어. 아, 웃어, 이제. 너, 씨. 짜증나. 갈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야.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2차인데 함수냐 방정식이냐는 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지? 함수는 y는으로 시작하면 2차 함수야. 수학에서 y는으로 시작하는 건 다 함수라는 단어가 붙어. 근데 2차 방정식은 2차식 주고 는 0, 는 k, 는 몇이라고 나오면 다 우린 방정식이라 그래. 그럼 도대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뭔 차이냐라고 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2차 함수는 배웠어, 방금. x축과 우리가 얘를 뭐라고 말하죠? 얘를 뭐라고 말해요? 실근이라고 말해요. 얘는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합니다. 근데 얘를 똑같은 그림에서 2차 방정식에서 뭐라고 말하죠? 바로 근이라고 말해요. 근의 개수로 말해요. 근의 개수. 아니면 이거 실근이라고 안 할게. 더 확실하게 해줄게. 얘는 실근이 아니라 교점이라고 말해요.
교점. 얘는 교점이 2개고 얘는 근의 개수가 2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같은 그림인데도 해석하는 게 달라요. 함수는 항상 교점이란 말이 붙고요. 방정식은 근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랑 직선이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어떤 fx 함수와 gx의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2개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 fx는 gx라고 만들어. 그럼 결국 얘네들이 만나는 게 교점이 2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얘는 f랑 gx랑 같다고 두는데 한쪽으로 넘기면 fx-gx는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함수였던 문제가 뭐로 바뀌어? 방정식 문제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얘는 교점이 2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돼? 근의 개수가 2개다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거, 근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우린 뭘 사용할 수 있지?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지금부터 얘를 는 0으로 만들면 판별식을 통해서 0보다 크면 실근의 개수가 2개, 0이면 중근으로 1개, 0보다 작으면 허근이라고 말했다면 얘를 그대로 1로 갖고 가면 교점이 2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는 한 끗 차이라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죠? 그게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9번 내용 설명한 거다. 그리고 뒤에 10번은 최고차항과 판별식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거고, 11번도 선생님이 바로 설명했어요. 2차와 직선이 만난다라고 하면 교점이라고 불리던 게 한쪽을 는 0으로 만드는 순간 근의 개수로 바뀌더라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게 12번의 그림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13번, 14번 가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13번 한번 가볼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지금 OX만 대답해줘. 2차 함수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OX. X지.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모든 수학 문제는 모든 실수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갖겠죠?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는요, 없으면 그냥 안 구했어요, 답으로.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없다도 답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끔 최대 최소 구하시오 문제를 냈더니 최대값이 없어서 최소값만 적어오는 친구들이 많아. 이렇게 나오지. 뭐 x제곱 뭐 이렇게 줘.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나왔어. 근데 얘를 찾아봤더니 최대값이 없어. 그랬더니 애들 밑에 뭐라고 써오냐면 최소값은 당당히 써와. 최소값 1. 그럼 갖고 와. 이거 틀린 겁니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2차 함수는 최대값이 없다면 최대값 쓰고 없다라고 한글로 써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는 없다도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게 보기에도 없다가 있어요. 합답형인데 지금은 너네들 어때? 너네 그 323 법칙 쓰지? 기억 3개. 오케이. 기억 맞는 거야. 아니면 기억이 4개야. 오케이. 기억은 일단 맞아. 그 다음 니은 봤더니 3이야. 오케이. 니은 들어간 거 맞아. 디귿? 웬만한 어려운 디귿 다 맞더라고요. 기억력 디귿.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간혹 가다가 없다도 있고요. 또 충격적인 거 아세요? 모두 고르시오가 이번에 서울여가 난리 났어요. 모두 고르시오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기본값은 몇 개예요? 2개죠. 5개 나왔어요. 충격적인 거 알려줘요? 보기가 5개였어요. 근데 5개가 답이었어요. 모두 고르시오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또라이가 어디냐고. 최소한 5개 주면 4개까지가 모두면 인정하는데 5개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고등학교는요, 여러분들도 황당한 거지. 고등학교면은 이렇게 낸다라는 법칙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일의 짐작으로 중학교 때 해온 걸로 고등학교를 접목시키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보기 5번에 없다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래서 절대 날림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중학교 때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면 내가 알기로 그냥 대충 한 2권 정도 수학 문제 풀고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어. 그거 이상하고 뭐야?
기타, 뭐 있지, 그거? 무슨, 백발백중? 그거랑, 뭐 유명한 거 있던데, 중학교 때 시험 직전에 풀어야 되는 문제집 2권? 뭐 알찬이었나? 아무튼, 그 2권인가 풀고 수학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막 평균이 99 나온대. 야, 나는 웃겨. 중학교 때 어떻게 평균이 99 나오지? 학교가 개판이라는 소리야. 야, 어떻게 학교 시험 평균이 99야? 막 100에 하나 틀렸대. 난 이거 중학교가 이미 잘못됐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70점대 나오면 자살하려고 그래. 그럼 막 연락 와. 우리 애가 앞자리가 7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점수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하도 고등학교 때 100점, 중학교 때 100점, 90점 나오니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아마 첫 시험 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근데 우린 무슨, 뭐로 하죠, 어차피? 등급 컷이죠? 제가 저번에 혹시 설명회 때 말씀해 드렸나? 이번에 이대부고 1등급 컷이 뭐 나왔죠? 수투? 수투 70.5 나왔어요. 숙문 5등급 컷 26 나왔어요. 난리 났죠? 서울여고 수학평균 34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네 선배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아니야. 존나 어려워요, 학교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50점대 나와도 박수 치고 있는 거야. 아, 다행이다. 난 졸라 열심히 풀어서 50점 나왔는데, 그게 2등급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들 그러면, 아, 제가 시험 봤으면 70점대겠네요? 장담할게요. 똑같이 4, 50점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고등학교 우습게 보지 마시고, 중학교 때랑 자기가 똑같이 공부하고 있다. 똑같이 5등급 정도 나옵니다. 아니면 잘못하다가 비둘기 등급 나오고. 아셨죠? 자, 가볼게요. 자, 2차 함수는 항상 최대 최소가 있다? 아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주면 뭐 예를 들면 범위를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우리 범위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뻔하지? 바로 이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할 수도 있고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 끝까지 최대 최소야. 하지만 꼭지점을 포함하게 되면 꼭지점이 최소고 양쪽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1등급 컷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서술형으로 내면서 최고 득점으로 내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여기서? 바로 뭐냐면 이 문제야. 내가 알기로 6주 특강할 때도 이것 때문에 애들 오지게 오래 걸렸거든. 바로 뭐냐면 2차 함수가 있는데 유형이 2가지로 나와. 범위는 줬어. 근데 축이 움직여. 범위는 고정돼 있고 축이 움직여. 두 번째는 거꾸로야. 축은 고정돼 있어. 근데 범위가 A부터 A 플러스 1이야. 난이도로 따지면 얘가 극상입니다. 극상. 얘가 진짜 어려워요. 얘가 상이에요. 얘가. 왜 어렵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땡큐야.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1부터 4는 이미 고정된 상태에서 너네가 그래프를 옆으로 조금씩 이동시켜 보면 돼. 아, A가 여기 있으면 1번. 그러면 얘 나온 게 최소, 얘 나온 게 최대네. A가 여기 있으면, A가 여기 있으면 딱 요 3가지 정도만 따져주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축은 고정돼 있어. 축은 이미 4로 고정돼 있어. 이렇게 그래프가. 근데 범위가 움직여.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얘가 조금씩 이동하거든. 근데 문제가 언제가 되냐면 A부터 A 플러스 1이거든. 근데 얘들아, A부터 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네 둘이 높이가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는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1과 4 사이일 때, A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3가지로만 나누면 돼. 근데 얘는 몇 가지로 나눠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나눠야 돼. 예를 들어서 A부터 A 플러스 1이다. 그럼 A 플러스 1이 4보다 작을 때. 이것까지는 얘들이 이해 잘해. 근데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A가 4보다는 작고 A 플러스 1이 4보다는 크다면 이렇게 나눠서 A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잘 할 거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얘들아. 얘네들의 높이가 같아. 근데 얘가 조금 더 A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럼 이 그래프가 A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럼 누구 넣었을 때가 최대야? A 플러스 1이겠지. 그래서 얘는
범위 안에 새끼 범위를 만들어야 돼. 1번은 얘고 2번은 A가 3부터 4인데 그 사이에서 한 번 더 1번 범위, 2번 범위가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문제를 아마 여기는 아마 지겹도록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니까. 아셨죠? 자, 일단은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